일본 가나가와 현에 위치한 제2의 항구 도시 요코하마. 어딜 가도 바다를 만날 수 있게 일본 내에서도 가고 싶은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특히 이곳의 스카이라인은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이다. 横浜市が街づくりの中でもともとその古い建物、歴史的な建造物ですとかある古い街並みというのを大切にしてきたという歴史があると思います。もちろんランドマークタワーのように新しいものもみなとみらいで作っていきますけれども、ランドマークタワーを作っていけばそこの前の造船所のドックのところはそのままの形で残しての考え方ですね。まちづくりの中でそういう歴史的な建物は大切にしていこう、景観は大切にしていこうという考え方がもともとあって、で創造都市施策もその考え方に基づいて進めて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요코하마 항구의 상징적 건물인 아카렌가 창고는 메이지 시대부터 내려온 건물이다. 일본어로 아카렌가는 붉은 벽돌이란 뜻으로 이름 그대로의 외관은 관광객의 인증샷을 부른다. 상당히 낡아 보이는 겉모습.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휘황찬란한 쇼핑센터부터 레스토랑, 공연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 이곳을 찾는다면 꼭 방문해야 할 명소가 바로 아카렌가 창고이다. もともとですね、今から100年以上前になりますけど、こちらの建物は国の保税倉庫として、活用されてました。我々やはり赤レンガというのは横浜の中でも大変シンボルだというふうに自負しておりますし、やはりこの隣接する海とですね、この古い倉庫のこのコラボレーションが非常に朝と昼と夜と日没から夕焼けまで大変景色と風景変わりますので、たくさんの方にフォトスポットとしても喜んで、もらえますし、家族でもカップルでもですね、ゆっくり海辺歩きながらですね、この建物の中で時間を過ごしてもらえて楽しんでいただけてると思っています。 창고로서의 소명을 다한 뒤 9년의 공사 끝에 문화상업시설로 재탄생한 아카렌가 창고.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이곳은 늘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로 활기를 띠는 도시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성장 속엔 지켜낸 원칙이 있다. この赤レンガ倉庫を大事にした歴史を感じるような街づくりを進め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コンセプトで開発を進めています。ということでビルの高さで言えば、高くても30メーターとか40メーターってことで、中央地区が300メーターに対して高さ的にはかなりボリュームを抑えたような開発にしていて、色合いについてもこの赤レンガ倉庫を意識してレンガっぽい色、こういったことで統一したような開発を進めています。 오랜 역사를 가진 붉은 벽돌을 도시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요코하마. 덕분에 이곳은 어디를 가도 붉은 벽돌을 만날 수 있다. 옛 것을 보존하며 새로운 것을 만든 성공 사례로는 도쿄 예술대학교를 빼놓을 수 없다. 요코하마는 문화도시로 자리잡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창조도시 요코하마를 추진했고, 그 시작으로 1929년 만들어진 요코하마 제1은행 건물을 재생해 학교로 사용하고 있다. こちらもともと銀行の建物で、その時の金庫室なんですけども、その金庫室をそのまま、映画の撮影機材をしまう収納庫として使っております。ここの建物だけじゃなくて、横浜市この界隈全体がですね、古い建物を生かして、昔の街並みを残しているので、街並みが美しいのと、あと観光のお客さん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って。 한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지만 과거의 특색을 고스란히 살린 채 쓸모있는 곳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요코하마의 성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초기부터 도시 브랜드화를 고민했고 건물의 색상, 높이, 공용 공간의 활용 모두를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었다.
바다에서 보이는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평지 건물 높이도 라인을 잡았다. 그 중심에는 신도시 만들기 사업인 미나토미라이 21이 있다. スカイライン、みなとみらい21の非常に代表的な、特徴ですけども、海側から山側にかけてですね、なだらかに建物の高さが高くなるように、そうしたスカイラインを設定しています。ポイントとしましては、業務内容はですね、開発事業等を行ういわゆるデベロッパーではなく、プランナー、コーディネーターとしてのですね、役割が中心で、いわゆるエリアマネジメント、これを先駆的に実施してきたことになります。 도쿄의 배드타운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요코하마. 기존에 갖고 있던 개성을 간직함과 동시에 다시 부활시켜 많은 도시들이 도시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도쿄도 내리마구 역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전통을 살린 도시 활성화로 맥을 같이 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역사를 알고 또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는 내리마구 주민들.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이곳의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 참여형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江古田の歴史を知って、つなげる会の一つの活動の一つとして今日江古田の町を知ろうという形で江古田の町に焦点を当てて講演会を、7月から始まりまして今日3回目な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ご年齢は割合に高めの方は多いんですけれども、私の方も、いろいろと教わることも、結構ありますし、そのあたりではいろいろ情報も交換していければという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ただ若い方の参加もね、もっと増や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のでね、このあたり、またこれからの課題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思います。 내리마구는 물이 풍부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하지만 90년대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는 이곳의 자연 환경을 급속히 악화시켰고 환경 오염과 함께 거리의 경관은 크게 바뀌었다. 練馬の、歴史というところで言うとですね、1960年代頃から人口が激増しました。そのスピードが特に速かったのが90年代までの時代だった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畑であるとかそれ以外にも屋敷林だとか緑がたくさんあった状況が徐々に失われてきているという状況が継続をしてきたところがございまして、練馬区としてそうした都市の中にある貴重な緑を守っていこうというところで、本格的な、取り組みを始めたのが2000年代以降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내리마역 주변의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치즈쿠리 교부금 제도를 통한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중점을 둔 것은 화재에 취약한 노후 목조 주택과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과 안락한 상업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こちらが、無電柱化をしてインターロッキングの、放送をしているエリアになります。以前は、電柱が立っていて普通のアスファルト放送で、道路の幅がそれほど広くないところに車と歩行者が混在していて非常に危ない状況でございました。 내리마구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팀과 주민들은 뜻을 모아 마을 만들기 센터를 꾸리고 조례를 제정했다. 練馬のまちづくりセンターの構想は学識経験者それから区民区職員の15名からなる検討委員会の議論を経てまとめられたものです。しかしながら、近年は人々の価値観とか社会のニーズの多様化それから超高齢化っていう時代を迎えて
行政だけでは住民のすべてのニーズに対応することが難しくなっています。これからの公共の担い手は役所だけではなくて民間、市民や事業者もその担い手という時代になっているんです。한결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全てを網羅的に、都市計画として対応するっていうのは難しくなってきていますよね。今まではある意味都市計画っていうのは行政がリーダーシップを取って住民の人たちがそこに参加したり、ということでしたけれども、つまり今までのような都市計画がなくなるわけではなくってやっぱり町の大事なところは、行政がリーダーシップを取ると。ただし当然住民参加を行うと。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는 데 치중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목표를 정해 중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계를 밟아 더 큰 의미를 갖는 내리마구의 도시 재생.イベントですとか、各商店の活性がない限りはやっぱり、ただ街がきれいになっただけで、やはりこう魂が入らない部分がございますので、その、ハード整備と、ソフト事業と、車の両輪に例えて両方とも一生懸命、我々は行ってきているというのが現状でございます。新しいお店が増えることによって新しいお客さんもやはり、集まってきて街が整備されたことによって、土地を持ってらっしゃる方は、資産価値も上が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で街全体のそ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景観が良くなった分、やはり新しいお店が、魅力的だと思って、参入してくるところが増えたと思います。は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같이 협력해서 조금씩 재정비를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살기 좋게 바꾸는 그런 과정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애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지역의 가치도 상승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진행한 다시 세운 프로젝트. 1970년대 우리나라 1세대 전자산업의 메카로 불렸던 세운상가. 60년대 청계천변 일대 고물상 거리에서 출발한 세운상가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 쇼핑 등으로 늙은 산업의 대명사가 됐고 낙후되고 침체되기. 도심 창의 제조 산업의 혁신지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메이커시티 세운이라고 하는 지향점을 좀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도심 안에서 제조업, 또 도심 안에서 제조업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라고 하는 지향점과 미래를 위해서 뜻을 모아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메이커시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의 도시. 세운상가와 청계천 일대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은 세운전자박물관. 세운상가의 부품들과 기술자들을 다 모으면 우주선도 쏘아 올린다는 호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 세운이 그간 어떤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또 기술의 쇠퇴기를 겪어 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또 새롭게 도약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 문화적인 토대나 토양을 좀 깊이 있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있고요. 특히 이제 세운 전자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재생을 위한 리서치를 했을 때 이 어떤 세운의 전자산업의 시작으로서의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주민분들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에 의한 어떤 자생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죠. 결국은 시민이 행복해야 되겠고 거기에 지역의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도시재생의 목표입니다. 옛 것을 간직함과 동시에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로구 세운.
도시 재생의 성공을 향한 이곳의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바로 그 역사를 함께한 사람, 자리를 그대로 지키며 역사를 지켜온 비디오 아트 마이스터 이정성 씨. 금년이 딱 30년 됐는데요. 백남 선생하고 시작한 지가 딱 30년. 그러니까 88 올림픽 때 시작을 했으니까. 세운상가의 초창기부터 전축 조립과 텔레비전 수리를 하던 이정성 마이스터 작업실은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지금 상태로도 이 전자상가에서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품부터 가공까지 다양한 업종이 한 군데 몰렸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고, 그래서 제가 상하이도 가보고 뭐 도쿄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은 그것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세운상가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오랜 시간 한 우물만을 판 전문가들. 다양한 장비들이 모여있는 만큼 세계에서도 인정한 전자의 메카인 세운상가. 그곳에 마이스터들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의 공간도 마련돼 있다. 제품들이 많이 있는, 전자제품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많이 돼서 옛날처럼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곳,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좀 와서 기술을 좀 배울 수 있는 곳, 이제 그런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성동구의 왕십리역 역사. 이곳으로 올라가면 지역의 예술가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늘 열려있는 작품 전시 공간을 마주할 수 있다. 여기는 원래 코레일 부지의 유휴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자 역사가 이제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이 공간은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그 역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출입이 굉장히 잦습니다. 또 그리고 예술가들에게도 자신들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지역의 예술가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해서 시행사와 여기 성동구와 협력해서 만든 어떤 그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전시관을 찾아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시가 발전을 하고 활력이 있으려면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웃 간에 좀 정다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시의 세계로 가면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홈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고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활력 있는 이러한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도시재생이 아닌가. 도시재생의 한 부분으로 스마트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IoT라든지 어떤 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를 새롭게 스마트 도시처럼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환경들을 스마트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기존에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신도시 중심의 스마트 시스템이랑 좀 차별화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